를 받게 된 경우에 석광지상무라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서 이제 많이 오실까 좀 걱정을 했는데 많이 좀 저희 공개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나름 좀 오늘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약간 좀 부족해도 먼저 조금이라도 좀 이제 하시는 이제 빔 실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이제 좀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발표는 좀 앉아서 진행할게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아이템 타입하고 WBS, OBS인데요.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아이템 타입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이 아이템 타입은 이제 벤틀리사 이제 빔2 제품군에서 이제 속성 정보를 이렇게 입력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수량 정보를 추출해서 이게 이제 속성 창에 활성화함으로써 어떤 뭐 시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성 정보에 관련된 이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아마 이제 뭐 다른 범용 툴에서도 아마 어차피 똑같은 이제 CAD 기반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는 거의 좀 동일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벤틀리사 제품군의 빔툴에서 사용하는 아이템 타입 기능하고 이 아이템 타입 기능하고 이제 WS하고 OBS를 이제 연계시킨 이유는 이제 한국도로공사 이제 빔 데이터 작성 기준에 보면 유일하게 필수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WBS하고 OBS 항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칫 이제 속성 정보라고 하면 이게 뭐 WBS하고 OBS 코드가 전부인 것 마냥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주제로 좀 선정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WBS하고 OBS를 또 제대로 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갈 사안이 너무 많아요. 그 OBS 같은 경우에는 기준조차 아직 좀 미비하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떤 속성 정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모델링이라든지 뭐 수량 산출, 그다음에 설계 예산서까지 영향을 미쳐서 지금껏 이제 우리 설계사에서 해왔던 어떤 설계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크고 무거운 얘기입니다. 이 WBS하고 OBS 얘기는 감히 좀 건더기가 좀 저된 측면도 있는데 일단 한번 시작하고 같이 이제 고민도 같이 하고 앞으로 문제의식도 가지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제 그 발표 주제로 삼게 됐습니다. 발표는 이제 속성 정보하고 아이템 타입 활용이랑 WBS하고 OBS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일단 이제 속성 정보 중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빔 데이터라고 하죠. 이제 빔 데이터라 하면은 이제 시설물의 이제 3차원의 이제 형상과 어떤 이제 속성을 포함하는 디지털 데이터를 일컫는 거고, 그 중에 이 속성은 정식 명칭은 속성 정보 세트라고 하죠. 즉 P셋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P셋이라고 이제 어떤 속성의 분류나 어떤 이름이나 표현이나 입력 주체나 어떤 속성의 설명 둘로 구성된 어떤 보따리,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셋이라고 한다면 그게 속성 정보 세트고, 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추후에 나오겠지만 Q셋이라고 수량 정보 세트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속성 정보 세트 P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도로공사 오늘은 좀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활용했던 바를 이제 주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의 빔 데이터 작성 기준에 의거해서 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뭐 LH라든지 국가철도공단은 지금 다루는 분야랑 좀 해석 틀리고 가는 방향도 약간 좀 틀린 측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한국도로공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성 세트 분류를 이렇게 필수 입력 이렇게 한 가지하고 선택 입력 네 가지로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WS와 OBS 항목을 유일하게 이제 필수 사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식별 정보나 구조 특성, 공법 정보, 제품 정보는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입력하게끔 정의되어 있고, 뭐 이론적으로는 이제 속성명이나 표현이나 설명이나 참조 표준은 이제 다 이제 설명하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는 속성창에 이제 우리가 툴에서 속성창을 보시면 좌측이 이제 속성명이고 우측에 속성값,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 속성창에서 툴에.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보통 속성을 저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수 입력 사항이죠. 이제 WBS 1단계에서 7단계까지, 그리고 마지막 항에 이제 OBS 코드까지 입력하게 되어 있고, 어떠한 예외 없이 모든 빔 데이터에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고 이제 명시되어 있죠. 이제 선택 입력 사항은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객체 명칭이나 형식, 규격 등의 어떤 식별 정보하고, 그다음에 재질이나 뭐 콘크리트 강도, 인장 강도, 어떤 구조 계산서 기반 핵심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는 구조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특허나 신기술 공법을 입력하는 이제 공법 정보, 그리고 제조 회사명이나 뭐 관급자재 뭐 조달 번호 뭐 그런 제품에 관한, 그래서 제품 정보는 이제 어떤 요구 사항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과업들을 보면 필수 정보인 WBS하고 OBS만 입력하고 있죠, 주로. 추가적인 선택 사항에 대해서는 각사 설계사마다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표준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뭐 그게 좀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그 속성 정보 세트에 이제 그 정보 상세 수준, 즉 LOI죠.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는 이제 기본 계획 단계라든지 기본 설계 단계, 뭐 실설계 단계, 시공 및 유지 관리 단계의 단계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 기준에서는 이 단계별로 템플릿을 따로 정의해서 뿌리진 않았어요. 오로지 뿌린 거는 실설계 단계에서의 템플릿만 뿌렸어요.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할 때는 그 실설계 단계 템플릿에 뭐 단계가 내려갈수록 입력되는 가지수가 적어지는 그런 형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준에서는 이제 속성 정보 세트 입력 프로세스도 좀 정의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1번은 원목 객체에 넣는다, 정보는. 그리고 두 번째는 빔 툴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이제 뭐 속성 정보하고, 그 다음에 수량 산출 정보가 정의된 템플릿 창이 활성하게 되게 해서 3번에 아까 말씀드린 1번 필수 입력하고 4가지 선택 입력 항목을 입력하라고 이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간단하게나마 이제 속성 정보 세트, 이제 보통 속성 정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아까 명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성 정보 세트, 줄여서 P셋이라고 이제 언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개념, 이제 P셋의 이제 개념하고 이제 기준 등을 이제 한국도로공사 기준으로 좀 지금까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부터는 이제 벤트리사에서 이제 벤트리사 어떤 빔 툴에서 속성 정보를 이제 매핑하고 뭐 입력하는 도구의 이제 이 아이템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빔 기반 이제 모델하고 어떤 분류 체계, 그 수량 속성 세트인 Q셋, 그 다음에 또 P셋, 그 내역서간 또 연계하는 것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템 타입 이제 활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 아이템 타입은 이제 오픈워드 디자이너 어떤 그 벤트리사 빔툴 환경에서 요소의 사용자 정의의 어떤 속성을 좀 부여하고 또 관리하는 핵심 메커니즘이고, 모델하고 실시간으로 좀 반응하고 정보를 갱신하는 동적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최상위 요소인 이제 아이템 타입 라이브러리하고 그 하위에 속성들의 집합인 아이템 타입, 그리고 최하위에 속성 값을 의미하는 프로퍼티, 이렇게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린 어떤 그 3단 구조가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배수공이라는 제일 첫 번째 그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 하단부에 보면 WBS 언더바 OBS 아이템 타입 두 번째 가운데 단계 아이템 타입이고 나머지 이 해당 부분이 어떤 속성들의 명칭을 이제 사전에 아이템 타입 기능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정의를.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실제 이제 UR 오픈로드 디자이너에서 속성 창에서는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 놓고 각 해당 값에 어떠한 값들이 들어가게끔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결과값은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이게 이제 그 속성 창에서 보여주는 필수 입력 사항인 거죠. WBS하고 OBS 코드. 그래서 이제 빈트리 계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속성을 좀 보여주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경호에서 수행했던 당진아산 109나 이제 제천 영월 109에서는 이제 그 필수 입력 항목 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정보 수집 그 LOI하고 수량 정보를 추가적으로 좀 입력했던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갖다 좀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아까 제일 먼저 배수공이라는 최상위 폴더를 만들었고 그 밑에 아이템 타입을 WBS하고 OBS 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보여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레벨의 LOI하고 수량 정보를 갖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가운데 단계인 아이템 타입이 속성창에서 어떤 탭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탭 밑에 최하위 정보들이 사전에 리스트업한 얘들 명칭이 왼쪽 편에 좌측에 보이는 거고 각각 항목에 대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보여줄까를 사전에 정의한 거에 따라서 그 값들이 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다음부터는 이걸 갖다 어떻게 정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도로시설 단계 1단계 이제 여기 방향공간 이제 4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WS 7단계에서 방향공간 4단계 하면 상행이냐 하행이냐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런 부분들은 그냥 상행 하행 강제적으로 사용자 입력으로 입력하는 기능을 갖다 하기 위해선 그냥 여기에 값은 그냥 텍스트로 지정하면 저희가 입력한 대로 입력이 됩니다. 그 어떠한 문구를 하도 강제 입력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각각 항목에 대한 값들을 정의할 때 타입이 뭐냐? 텍스트다. 이거는 강제 값입니다. 사용자 입력. 어레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의 항목들의 밑에 칸칸이 구조가 되면서 순차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력 관리를 이 기능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리드 온리는 말 그대로 이제 읽기 전용이냐 아니면 수정할 수 있게끔 하느냐 그 부분 갖다 이제 설정하는 거고 비지빌리티는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항목에서.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추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디폴트 밸류 값은 저희가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정을 통틀어서 다 동일한 값이잖아요. 같은 도로 뭐 400호선, 제400호선 이거를 갖다 굳이 타이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 값을 갖다 디폴트 값으로 제400호선이라고 여기에 먼저 명기를 해놓으면 추가로 뭐 우리가 각 1단계에 굳이 입력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표출이 됩니다. 이제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게 프로그램 상에서는 속성 정보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저희가 추가로 작업했던 어떤 이제 수량 정보 쪽을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사용자 입력이냐 아니면 자동으로 어떤 수치가 나오게끔 하느냐. 저희가 수량에서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빔 데이터 작성 기준에서 가장 뭐 이제 문제를 지금 제기하자면 수량을 갖다 추출하는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을 언급을 안 했어요. 말은 수량 정보 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 명칭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규격 그 템플릿만 있지 뭐 쉽게 해서 선형 구조물 각종 축구의 뭐 A형 축구든 V형 축구든 우리가 수량을 뽑고 내역에 적용하려면
선형 구조물은 설치 연장이 중요한 거고, 뭐 점형 구조물은 설치 위치, 개소가 중요한 거고, 뭐 이제 솔리드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최적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프로그램 빈투상에서 어떻게 산출이 된 거를 추출을 해서 이게 수량에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연결 과정이 좀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많이 아쉬워서, 왜냐하면 설계 검증 때도 보면 이제 검증위원이 자, 이게 빔툴에서 어차피 저희가 그 수량은 엑셀 파일인 거잖아요. 산출 조서에. 빔툴에서 설치 연장을 어떻게 추출해서 수량의 엑셀 파일에 적용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하기가 참,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빔툴에서 저희가 수동으로 재서 엑셀 파일에다 강제로 쳐넣습니다. 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추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뭐,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좀 저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제 느낌상. 어떤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보여주는 과정이. 누가 봐도, 아, 수량 갖다 여기서 자동으로 추출했구나. 수량을. 그 과정을 갖다 좀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템 타입을 갖다 더 이제 좀, 이게 좀 파고들었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 URD상에서 이렇게 수량 정보라고 지금 속성창에 뜨는데, 이렇게 까맣게 해서 볼트치로 되어 있는 거는 사용자 입력 사항입니다. 아까처럼 텍스트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입력한 대로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설치, 부형 축구의 설치 시점하고 종점하고 설치 연장이 좀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다 강타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전환 설계하기 때문에 2D에서 미리 이제 설계를 다 끝내놓죠. 그렇게 되면 수량을 엑셀 파일로 받아서 설치 조서를 갖다가 부형 축구의 설치 시점이랑 종점을 그 부분을 그대로 여기에다 적용 입력을 하고 설치 연장만 2D로 산출했던 걸 3D로 갱신하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하잖아요. 전환 설계 때는. 그럴 때는 유용하죠. 설치 시종점을 2D 데이터하고, 그러니까 2D 데이터라고 하면 도면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그 수치들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선 이 강제 입력 기능이 유용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추출이 않는 거니까. 이 다음 화면에는 아까랑 좀 틀리게 좀 그레이로 보이잖아요. 아까 이제 설치 시점이나 종점이나 설치 연장에 이거는 이제 자동 입력치인 겁니다. 계산치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강제 입력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수치들은. 똑같은 텍스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익스프레션이라 해가지고 표현식이라는 개념인 건데 시스템 함수를 통해서 이미 이제 저희 어떤 모델 안에 있는 정보였지만 표현되지 않았던 걸 이 시스템 함수를 통해서 보이게끔 정리를 하는 거죠. 편집을 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 과정을 갖다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까 그 이제 익스프레션을 갖다 이제 클릭해서 이제 확장하면 이제 표현식 뭐 도구? 이제 익스프레션 빌더라고 이제 뜨는데 여기서 시스템 함수를 통해서 여기 해당하는 값을 이 값으로 자동으로 계산치를 넣으라고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함수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약간 좀 거부감도 들고 좀 그렇긴 한데, 이 보시면 이제 스테이션이니까 설치의 시점과 종점이라는 거니까 측점은 이렇게 소점 두째 자리 형식으로 표현해라. 그리고 스타트 스테이션 시점을 입력하는 건데, 다만 여기서 또 하나 또 변수가 있는데, 저희가 시점하고 종점이 있다면 어떤 선형을 기준으로 설치하는 거 있어야 되잖아요. 본선 기준이냐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부채도로 기준이냐. 그러면 그 선형을 선택함에 따라서 그 선형의 2D 평면상의 스테이션 측정을 표현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수를 갖다 좀, 이건 변수 처리한 겁니다. 어떤 변수냐. 제일 윗선에다가 저희가 변수를 먼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입력되는 도로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선 비분리라는 이제 본선 선형이 있는 거죠. 그게 도로 선형 이름입니다. 그 도로 선형 이름이 이제 본선 비분리인데, 이건 제가 타이핑하면
스테이션 시점하고 종점이 자동적으로 이제 2D 스테이션이 계산치가 표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자동화라면 자동하고 계산치라면 계산치인 거죠. 그래서 시점하고 종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계산치를 입력하도록 이제 좀 저희가 해보는 거고, 이건 좀 더 다른 얘기인데, 설치 연장 3D 연장을 뭐 대부분의 빈툴에서는 속성창에 어떤 식으로든 알아서 보여주죠. 이런 식으로 따로 편집해서 보여주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3D 연장은 아마 해당 속성창에서 조회가 가능할 겁니다. 다만 더 보기 좋게 보여준다는 이제 측면에서 이제 편집이 들어간 부분이고, 이 역시 이제 시스템 함수를 이용하는데, 내용 자체로 보면 이제 소수점 자리를 라운드 2니까 두 번째 자리까지 해서 반올림 해라 라고 이제 한 거고, 3D 연장을 구해라고 한 거고, 이 역시 또 변수를 친 겁니다. 이 변수는 또 여기 이제 변수가 있는 건데, 이 변수에다 제가 뭐를 입력을 했냐면, 이제 이 밑에 거죠. 설치 연장 이걸 지금 가져왔으니까. QUT1이라고 제가 입력을 하면 설치 현장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건데, 이 QUT1이 뭐냐? 우리가 선형 구조물은 어떤 저희 벤틀리에서는 이제 ITL 파일이라고 다 해서 템플릿에 의해서 리니어 템플릿을 통해서 어떤 선형의 리니어 템플릿을 적용해서 쭉 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CB3D도 별 차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결국 그거는 이제 PKT 파일이 되는 거고, 그거 갖다 편집하기 위해서 이제 컴포저도 이제 사용하고 하시죠. 그 컴포저 같은 게 지금 오픈로드 디자인에서는 이렇게 템플릿 편집 화면인 거죠. 그게 보면 결국 V형 축구가 이런 형상으로 해서 선형에 따라서 쭉 모델링이 되는 건데, 결국 3D 연장은 제가 가장 보기에 적정한 연장은 이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점일 수도 있고, 이 점일 수도 있고, 분사에 따라서. 근데 이 점이냐 이 점 따라서 좀 편차가 있는 거잖아요. 곡선이 우로도 휘었다가 좌로도 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점의 포인트를 저는 템플릿에서 QUT1이라고 지정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이 템플릿의 QUT1에 쭉 모델링 됐을 때 3D 연장을 이렇게 표현을 해라라는 계산식인 거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제 설치 시종점에 대한 어떤 계산치가 나오게 하는 방법, 이번에는 이제 V형 축구의 3D 연장이 계산치가 표현되는 방법라는 식으로 해서 수량 정보를 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 누가 봐더라도 이 부분에서 수량을 추출했구나 라는 걸 이제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본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건 좀 또 다른 기능인데, 이제 픽 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제가 제목은 이제 휴먼 에러 최소화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만은, 아까도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고 모든 이제 속성 정보를 이제 타이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휴먼 에러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미리 사전에 정의해서 확장해서 클릭해서 선택해서 입력되게끔. 그럼 이제 사전에 당연히 어떤 리스트가 쭉 뜨게 하려고 어떤 사전의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픽 리스트라는 기능인데,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3단계가 이제 시설물 코드인데, 3단계 시설물 코드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계략적으로 나눌 때 본선이냐, 나들목이냐, 뭐 부채도로냐, 휴게소냐, 그런 식으로 나누고 있죠. 근데 원칙적인 WB에서는 그 본선도 어떤 교량이나 터널 기준으로 토공 1구간, 2구간, 3구간 나눠야 되는데, 그거 지금 우리 아직 안 하고 있죠. 그냥 하라고 하니 본선하고 나들목은 나누고, 추가적으로 뭐 부채도로 같은 것도 나눈 경우도 있습니다. WBS를 했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편법인 것 같고, 원래는 WBS 취지에 따라서 토공 구간도 나눠야 되지 맞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파장이 일이죠. 그렇게 나눠서 수량, 그 얘기는 우리가 뭐 공구 분할을 하듯이 수량을 다 나눠야 된다는 거니까, 통으로 구하던 걸
나눈다니까 그 일량은 어마어마하죠. 그 부분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3단계에서는 결국 입력을 해야 될 게 본선이냐, 나등록이냐, 기타 도로냐, 휴게소냐 딱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입력할 때마다 타이핑하기보다는 이 네 가지가 뜨게끔 정의를 미리 해놓고 클릭해서 선택해서 이 부분이 바로 들어가게끔. 그게 이제 픽 리스트 기능입니다. 이제 그 기능은 이쪽에 이제 픽 리스트 매니저라는 이제 기능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설물이라고 해놓고 3단계 먼저 타이핑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속성 정보의 시설물 갖다 정의를 해놓고 프로그램에서 가면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걸 각각 이렇게 선택해서 강제 입력이 아니라 어떤 그 자동 선택이 되게끔, 자동이 아니라 선택이 되게끔 해서 오타라든지 그런 휴메라를 갖다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 이걸 갖다 이제 픽 리스트 기능이라고 합니다. 많이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슬슬 이제 끝판왕에 나올 때 됐죠. 이게 강제로 막 입력하고 이제 그런 것까지 가능해서 이제 참 좋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강제 입력하기까지 귀찮은 거죠. 아니, 뭐 좀 자동으로 사전에 미리 좀 정의할 수 없나? 그게 아이템 타입을 이제 피처 데피션이 하고 이제 연계시키는 기능인데, 이게 이제 피처 데피션에서 제가 뭐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들으면, 저희 이제 빈트리 계열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모든 지형이나 어떤 도로 선형이나 또 현상 구성 요소의 어떤 DNA 역할인 건데, 단순한 어떤 선이나 뭐 객체가 아닌 어떤 의미가 있는 객체로 정의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객체를 모델링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모델링이 되고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뭐 그런 식으로 사전에 이제 정의를 갖다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피처 데피션은 저희가 뭐 토공 사면이 모델링 되고 포장층이 모델링 되고 그런 게 이미 사전에 그렇게 보여주게끔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이템 타입도 미리 정의해낼 수 있겠다라고 해서 나온 기능인 거죠. 그래서 이 해당 주소로 가면 이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이 딱 봐도 피처 데피션이고 아이템 타입까지 관여하는 그 파일인 게 이제 알 수 있죠. 이게 벤트리 프로그램에서 로드했을 때 자동적으로 지원 파일이 돼서 지원이 되는 이제 파일인데, 그래서 피처 데피션이 먹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을 카피해서 그 파일을 수정해서 저희 사용자와 한 거죠. 어차피 같은 파일이기 때문에. 이 파일 있고 제가 카피해서 가져온 파일은 똑같이 불러듭니다. 같이 이제 중국에서 쓰는 거죠. 그런 개념인데, 그 파일을 열어서 제가 일단 메시라는 한 때 배수구라는 걸 만들고, 우리 선형 구조물이라든지 집수공이나 집수정 같은 점형 구조물이지 있던 피처 데피션을 갖다 미리 리스트업을 쭉 하고요. 만들어 두고, 이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사전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WS 언더바 코드나 그리고 LOI라든지 이제 선형 구조물에 대한 L2 수량 정보, 점형 구조물에 대한 수량 정보 L1 이런 식으로 사전에 미리 찍어서 정의를 미리 해 놓은 거예요. 미리. 이렇게 되면 리니어 템플릿 같은 경우에 템플릿 창에서 피처 데피니션을 제가 미리 사전에 정의한 부형 축구 이걸 선정해 놓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생성하면 바로 이제 아이템 타입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파일을 표준화된 파일을 공유하고 이제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표준화된 파일을 공유하면 그 누구든지 쉽게 불러들이고 쉽게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다 보니 이제 제대로 된 어떤 표준화된 파일이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을 보유하거나 뭐 이제 가지고 있는 작업이 완료된 회사는 지금 좀 없어 보이고, 어떤 저희 복스 같은 모임에서 조금 작업을 해서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하면 제일 좋은데, 저희도 이제 각자 하는 이제 일에 얽매이다 보니 이제 그런 데까지는 아직 못 나갔습니다만,
이제 조만간 이제 하반기에 이제 어떤 세미나 이제 일정 잡을 때 아마 이제 하반기 좀 연말쯤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발표할 수 있을 기회가 있다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타 기능은 이제 이 아이템 타입에 대한 어떤 속성을 내가 적용했던 타입을 이렇게 엑셀 형식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완성된 거를. 타사에서 만들어 놓은 이 아이템을 엑셀 파일로 임포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미리 정의된 파일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유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다음 기능은 이제 이 기능도 꽤 유용해요. 이제 클론 아이템스라는 건데 이 기능은 이미 속성이 부여된 객체의 아이템 타입을 그대로 다른 객체에다가 복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미 부여된 객체의 아이템 타입을 바로 옆에다 또 부여하고 같은 부형 축구예요. 다만 설치 어떤 시점이라든지 종점이라든지 그 3D 연장만 틀린 거죠. 그러면 클론 기능에서 복제해 놓고 복제를 하게 되면 어차피 아까 자동 계산치가 들어가게끔 제가 만들어 놨다면 바로 갱신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클릭 한 번으로 아이템 타입을 근처에 있는 이제 같은 형식의 V형 축구라든지 L형 축구라든지 쭉 선택, 다중 선택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입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 기능도 좀 유용하고 혹시나 이제 클론 이제 복제 기능을 썼는데 이제 계산치가 안 들어가고 강제 입력치로 내가 작업을 해놨다. 그러면 수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강제로 시점이라든지 종점을 그때는 해당 객체 이제 카피를 해놓고 틀은 갖춰져 있는 거죠. 값만 수정하면 되죠. 그럴 때는 또 길게 우클릭해서 에디트 아이템에 들어가면 해당 부분을 제가 직접 타이핑으로 수정할 수도 있어요. 이 기능도 꽤 유용하죠. 그렇게 되면. 새로 일일이 막 입력해서 그 속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돼 있는 걸 카피하면서 카피된 객체에 들어가서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수정하는 그런 이제 기능입니다. 이 기능도 꽤 유용한 기능입니다. 한꺼번에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타입을 활용해서 이제 급기야 이제 수량을 갖다 추출하는 이제 그런 본의 아닌 기능이 된 거죠. 따지고 보면. 속성 정보를 부여해야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템 타입 세팅 값을 이 아이템스라는 걸 통해서 엑스포트를 하게 되면 이런 엑셀 형식으로 엑스포트가 돼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 객체에 따라서 고유 아이디나 설치 시점, 종점, 그다음에 3D 연장까지 이렇게 쭉 리스트업이 되는 거예요. V형 축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이템 타입의 속성 정보가 되어 있는 것도 어떤 타입이든 다른 타입 간에 여기에 다 들어옵니다. WS 코드도 다른 이제 그 탭에 다 리스트업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검증위원이 아니 당신들 모델링에서 어떻게 수량을 추출해서 엑셀 수량 산출서에다가 적용을 했어요? 라고 했을 때 이 파일을 매개체로 해서 추출했고 이 파일을 연계해서 엑셀 파일과 연결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일일이 엑셀에서 이거를 데이터를 끌고 가는 그런 운은 벌어는지 말아야겠죠. 하면 좋은데 그거는 못할 짓인 것 같아요. 그냥 확인 용도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진행을 했다 하면 조금은 이제 수량 추출에 대한 측면에서 어떤 이제 좀 제 스스로도 좀 약간 좀 떳떳한 뭐 어떤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이 기능도 꽤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모델링이랑 이제 그다음에 설계 도면하고 수량 산출서 작업하는 이제 화면을 갖다 좀 이제 표현해 본 건데 원래는 이제 저희 직원들을 앉혀놓고서 실제로 모델하고 도면하고 수량을 갖다 일치하는 작업을 갖다 뒤에서 사진 찍어 했었는데 기분 나빠할까봐 제가 얘기는 못하고
이제 부득불 이제 이렇게 모니터에다 이렇게 제가 이미지로 좀 표현해 봤는데,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방법, 작업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좀 소개시켰다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왼쪽 모니터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빔 툴이 이제 운용돼야겠죠. 속성 정보를 갖다 이제 뭐 자동으로 생겼으면 뭐 부영 축구를 해당 부분에 이제 모델링 했어요. 그러면 이제 속성 정보가 이제 해결되고 수량 정보도 추출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정보들은 우리는 지금 현재 설계 도면에 배수공 폴더에도 가야 되고 수량함수 설치 조서에도 가야 돼요. 똑같은 수량이. 3D 연장이. 그래서 한쪽에는 CAD 파일을 열어놓고 배수공 폴더 파일,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그 부영 축구 수량 산출 조서를 띄워놓고 쉽게 모델링하고 추출된 수치를 폴더에도 수정해서 도면도 수정하고 조서에도 입력해서 수량 산출도 완료하는, 순차적으로 뭐 그 먼저 모델 싹 만들고 속성정보 부여하고 그걸 통해서 뭐 또 도면 쫙 수정하고 수량 쫙 수정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의 어떤 오류라든지 휴먼 에러 가능성이 저희는 이제 체감상으로 이제 높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어떻게 빈설계 스카프의 정확도 확보에는 좀 유리하다라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느껴서 이 방법을 갖다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차원입니다.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취향이나 다 틀리겠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좀 한다지 좀 낫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결과치가 다 나왔고 저희가 스카품 작성 이제 목록 기준에 보면 이제 일단 오픈로드 디자이너에서 이제 작업한 원본 파일은 DGM 파일일 테고, CBSD에서 작업한 파일은 DWG 파일일 테고, 레빗에서 작업한 파일은 이제 RWT 파일이겠죠. 그 원본 파일에 속성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가법 목록 기준에 보면 이 원본 파일 외에 이 원본 파일에서 엑스포트한 IFC 파일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롱사 같은 경우에는 P셋과 Q셋을 엑셀 파일 형식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위는 객체별. 근데 그 객체가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데, 어떤 단일 객체냐, 이 단일 객체가 모여진 시설 객체냐, 이 시설 객체가 다 모여진 또 어떤 뭐 도로 객체냐, 그거는 좀 판단하지 말고 일단 객체만 생각한다선 치면 이 객체에 대한 원본 파일이 있어야 되고, 이걸 IFC 파일로 엑스포트 IFC 파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원본 파일 외에 저희가 모델링 통합도 하잖아요. 대부분 나빅스웍스로 하시잖아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제 벤트리로 작업했지만 통합은 나빅스웍스로 통합을 해요. 그랬을 때 IFC 파일을 불러왔을 때 속성 정보까지 와야지 맞죠. DWG 파일에서 DWG로 내보내면 속성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IFC를 엑스포트 하게 되면 나빅스웍스에서 추가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특성 창에 보시면 저희가 작업했던 탭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저희가 LOI라든지 WS 코드라든지 수량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탭별로 이 데이터들이 살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에 호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환까지 지금 이제 아이템 타입 활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그 벤트리 BIM2 기능만으로 좀 이제 설명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근데 뭐 제 생각엔 뭐 CB3D라든지 뭐 레빗의 뭐 일람표 기능도 있고 그런 거 봐서는 뭐 그 프로세스가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서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사하게 작업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뭐 CB3D에서 속성 입력이라든지 레빗에서 일람표 뭐 자유롭게 편집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제 누가 이게 뭐 저희처럼 한번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또 어떤 노하우도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템 타입
활용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조금 이제 무거운 주제긴 한데, WBS하고 OBS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작성 기준에서 필수 입력 사항으로 오직 한 가지를 정의를 했는데, 그게 WBS 코드하고 OBS 코드예요. 그래서 속성 정보가 이 것만 해당된다고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WBS하고 OBS 개념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부분도 온전히 설명하는 그림은 아니에요. 다만 조금 더 이제 쉽게 풀 수 있겠다 싶어서 가져오긴 한 건데, 이제 WBS는 이제 터프하기라든지, 뭐,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거푸집이라든지, 어떤 작업하는 행위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걸 WB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OBS는 우리가 뭐, 이제 모델링에서 클릭했을 때 선택되는 객체 있잖아요. 그 객체별로 집계하고 해당 그 객체별로 속성 정보와 수량 정보가 입력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객체별로 CBS를 구성해서 공사비까지 구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생각했을 때 그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WBS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목적물을 공간별, 부위별, 이렇게 분류하고, 그 이제 최하위 세부 공정을 CBS, 우리 이제 내역서인 거죠. 내역서하고 이제 결합시켜서 이제 보이는 이제 정보 분류 체계인 거고, 저희 이제 그 건설 사업에서 주로 시공 쪽인 거죠. 이제 뭐 공정이나 기성 업무에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공사비가 제일 중요한 거고, 시공 분야에서는. 그래서 공사비, 기성관리에 가장 적합한 프로세스다. 작업 행위별로 콘크리트 타설 얼마 있어? 거푸집 얼마 있어?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1단계에서 7단계까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초점에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WBS 7단계라고 한다면 뭐 1단계에서 도로 시설이고 2단계에서 이제 뭐 공종이고 그렇게 하는데 가장 여기서 좀 이제 주의하게 볼 부분이 토공 구간을 어떤 뭐 교량이라든지 터널 앞뒤로 해서 토공을 갖다 구간별로 나눈 거죠. 실제적으로 시공사에서 공정 계획을 짤 때 또 그렇게 하죠. 맨 처음에 토공 없는 흙을 쌓을 수는 없으니까 흙을 깎는 부위에서 흙을 깎아서 흙을 쌓는 부위로 가져가서 그 부분을 제일 먼저 공사를 할 거잖아요. 흙을 먼저 쌓기 전에 밑에 이제 지하 횡단 배수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작업하고 그 다음에 흙을 쌓아가면서 그 부분을 갖다 공사하는 실제로 공정에 맞게끔 나눠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저희 설계는 그렇게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WBS를 갖다 지금 이제 미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저희가 수량 산출을 할 때 교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교각을 갖다 우리가 수량 산출할 때 OBS에 맞게끔 객체별로 OBS 7단계에서 가장 하위 객체는 이렇게 코핑, 기둥, 기초 이렇게 나눠져요. 딱 맞죠? 근데 이렇게 구해놓고선 합칩니다. 모든 교각을 다 합쳐요. 다 합쳐서 어떻게 보여주냐? 작업 행위별로 보여줍니다. 이게 현재 지금 저희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희는 표준 품셈이라든지 표준 시장 단가라든지 이 작업 행위에 대한 단가하고 이 총계 수량을 곱해서 공사비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이 기성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WBS를 적용 안 하고, WBS도 적용하고 OBS도 적용 안 하고 이런 식으로 CBS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OB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쳤던 거를, 그러니까 합쳤던 게 아니라 합치기 전 거, 다만 교각별로 돼 있는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OBS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하는데 저희는 다 합쳐서 행위별로 해서 공사비를 좀 산출하고 있다.
그래서 WBS 지금 저희 설계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산된 수량으로 CBS를 적용해서 내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설계에서. 근데 이 이제 WBS 얘기가 이렇게 막 이제 나눠야 된다, 토공도 나눠야 된다, 이 얘기는 원래는 저희 설계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따지고 보면 시공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설계에서 안 썼는데 2013년 5월에 이제 설계처에서 방침이 나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이 WBS 작업을 건설사, 시공사에서 했었는데 설계사가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지침이에요.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 설계사에서 WBS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2013년에. 그 이후로 아까 제가 이제 분명히 WBS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하긴 합니다. 참여해 보신 분만 아실 거예요. 대부분 참여 안 하시는 분 모르실 거고. 근데 참여하시는 분이 소수라서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설계가 이제 끝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와요. 이제 WBS를 해야 되니까 교육도 시켜줄 테니까 교육도 시키고 모여서 같이 해야 되니까 동탄에 이제 한 2주간 미니 합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각 참여했던 사람이 모든 공정이 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이제 너 가면 이제 한 명, 두 명이 와서 모든 공정을 갖다 뭐 다 하는 경우도 있고 다행히 좀 인력 지원이 되면 구조는 구조가 도로는 한 사람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WBS 작업을 해요. 결국 물량 분계를 한단 말이에요. 구간을 나눠서. 근데 기간이 붙이 2주잖아요. 설계가 통으로 돼 있는 걸 구간은 이제 토공은 뭐 중간에 터널, 교량해서 토공은 3개 구간 나온다 쳐도 2주 안에 이 수량을 완벽하게 나온다는 건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략합니다, 계략. 뭐, 퍼센티지 해가지고 그냥 비율 때려서. 특히, 토공 같은 경우는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구간을 이렇게 끊어버리면 구간별로 이제 토공 유동을 먼저 돌린 다음에 아니면 공기를 공정을 감안해서 여기에서 뭐 일로 가는 거 T2로 갖다 먼저 뭐 이렇게 하고 또 나머지 구간에 T2로 간다든지 통으로 구했을 때의 T2하고 나눴을 때와 T2는 어떤 차이점이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공사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에서는 구간을 몇 구간을 놔둔 간에 합계는 당초 통으로 설계했던 수량은 정확히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케이가 돼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할 수 없이 퍼센트를 때려서 계약적으로 저희가 입력을 하고 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거는 활용되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시공사에서도 이 부분은 거의 활용치 않고 있어요. 그냥 어떤 유의미한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반드시 뭐 거쳐가야 하는 설계 행정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BS를 하긴 합니다. 근데 제대로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왜 WBS를 해야 돼? 국토교통부 지침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WBS를 적용하게끔. 심지어 우리가 지금 7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7단계가 뭐 축구로 따지면 7단계가 제일 하이 레벨이잖아요. 7단계가 L형 축구하고 V형 축구 그래요. 그러면 L형 축구 같은 경우에는 1타입에서 몇 타입까지 쭉 10몇 타입까지 있죠. 뭐 2-2 타입 같은 경우엔 아마 셋째 자리, 넷째 자리가 나갈 겁니다. 타입이, 형식이 쭉 나가서 7단계는 L형 축구 하는데 그래서 이게 단계가 7단계, 8단계, 9단계 쭉 더 가야 되는데 실정은 이 지침은 7단계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친절하게 뭐 필요에 따라서 확장할 수 있다. 그 WBS를 8단계, 9단계까지 필요한 만큼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WBS를 7단계에서 확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LH라든지 국가철도공단은 확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근데 엄밀히 따지면 지침에는 그거를 언급한 바 없어요. 언급한 바 없다는 게 그럼 해도 되지 않는가? 그건 좀 의견이 틀린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상황은 그렇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확장을 하지 않고 있다. 자, 그럼 이제 OBS는
좀 알아볼게요. 이제 OBS는 어떤 이제 빔 모델 이제 활용을 위해서 이제 목적물 대상으로 이제 객체 단위를 이제 조합해서 이제 분류하는 관리 체계인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OBS에 대한 어떤 연구 용역을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금기원에서. 근데 국가 표준이 제정되지 않아서 아직 기준은 없는 거예요. OBS에 대한 기준은 저희는 아직 없는 겁니다. 연구 용역 결과만 있어요. 한국거세기술위원회에서 발표한.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OBS가 뭐 좀 법령 체계가 좀 미비하다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인 거고. 그래서 이제 한국도로공사는 이제 그 빔 정보체계 표준 지침서라는 걸 발행을 해서 이 부분에 OBS를 좀 정의를 해놨고, 향후 국가 기준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다라고 이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제 목적물은 이제 뭐 OBS는 이제 먼저 크게 이제 객체하고 부품, 객체는 이제 현장 타설하는 그런 객체를 얘기하는 거고, 대다수의 시설물 제조 토목에, 이제 부품은 이제 제품인 거죠. 토목에서 굳이 제품 따진다면 스틸 그레이팅 정도? 뭐 그 정도 있을 몇 개 안 돼요, 하여튼. 그래서 대부분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 부재별로 객체 정보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개념상에서 이렇게 하나의 객체도 OBS고 객체고, 이 객체들이 모여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량 같은 경우에는 코핑, 기둥, 기초가 하나의 객체 단위인데, 얘들을 하나에 모은 교각도 OBS다. 이 교각하고 상판하고 모여서 만들어진 교량 하나도 OBS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개념 자체는 그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고, 각각에 대해서 정보가 다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좀 정의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막상 코드를 넣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꽤 불합리해 보이는 거죠. 헷갈리기도 하고 개념 자체도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OBS 코드를 넣을 때는 결국 클릭했을 때 선택되는 객체에 넣는 식으로 해서 지금 넣고는 있죠. 이제 그 부분에서 다시 좀 언급을 해볼게요. 정보체계 표준 집진서에는 이제 OBS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OBS만으로 모든 정보체계를 표현하는 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OBS는 WBS, CBS, PSET으로 해서 연기하는 체계로 연기되어 있거든요. 혼자서 갈 수는 없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유념 마시고 이 내용은 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국가 기준 아닌데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예요. OBS에 대한.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대다수 발주처에서 제정하고 있는 OBS 관련해서 나온 기준은 이 결과물을 토대로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제 빔 적용 지침에 표준 정보체계 표준 지침서하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설계 방침이 하나 있어요. 목적물 기반 설계 내역성 작성 기준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로 해서 OBS 관련 뭐 정보라든지 그런 정보하고 수량 정보를 통해서 내역서까지 작성하는, 공사까지 뽑는 과정을 이 두 개의 주요 근거로 작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체계 표준 지침서는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에 이제 P셋이라든지 Q셋, 아까 이제 제가 P셋은 속성 정보 세트고 Q셋은 수량 정보 세트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어원이 어디냐? P셋이랑 Q셋이 그게 이제 ISO 기반 국제 표준 데이터 포맷이죠. IFC. IFC에 보면 프로퍼티 셋, P셋이죠. 퀀티티 셋, Q셋이죠. 여기서 정의가 있어서 이 부분을 받은 겁니다. 도로공사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다수 발주 기관들이.
그래서 아마 Q셋을 제대로 표현 안 한 발주 기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P셋은 아마 대부분 이제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F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Q셋에 대한 어떤 스키마를 보게 되시면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이제 디지털에서 담겨야 된다라고 이제 명기를 해놓은 거잖아요. IFC에서 스키마라는 게. 보면 길이에 대한 수량, 뭐 면적에 대한 수량, 그 다음에 뭐 밑에 보시면 좀 잘렸지만 중량이라든지 최적에 대한 수량이 명기돼야 된다고 이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목들을 보게 되시면 이제 각각에 대한 이제 그 시설들의 어떤 요소들이 나와 있는 거고, 이제 주의 깊게 보실 건 제일 끝에 보면 이제 포뮬라라고 돼 있죠. 수량 산출 근거잖아요. 결국 이제 IFC가 이게 건축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량 산출 근거까지 디지털화된 데이터로 객체에 들어가 있었다고 지금 정의를 하는 거예요. 건축은 가능하죠. 건축은 대부분 제품이잖아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량 산출 근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건축은 견적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잖아요. 계속 받아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토목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품이 아니잖아요. 섞어서 시멘트 가지고 물 붓고 오래 섞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량 산출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량 산출서를 따로 엑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 수량 산출서가 이 Q셋인 거예요. 다만 디지털 데이터가 안 돼 있을 뿐인 거지. 원래는 이제 IFC는 하라고 돼 있지만 저희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설계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행위별로 정해진 돈에 대한 어떤 기준, 품셈이라든지 표준시장 단가가 있어요. 어떤 그냥 암거가 하나 있으면 얘가 메타당 보통 얼마야? 라는 시적 공사비 기준으로 가면 가능하죠. 그러면 아마 4D, 5D 금방 될걸요? 근데 우리 저희가 그게 아니죠. 수량 산출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잡해서 심지어 내역서가 그래서 표준시장 같은 수량인데 두 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표준시장 단가로 적용된 단가, 그 다음에 원가로 표현된 단가, 그 두 개 합친 게 그 해당 아이템의 최종 공사비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힘든 구조다. 이제 IFC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토목 부분은. 그리고 P셋이라든지 Q셋에 대한 어원은 이 IFC에서 나왔다라고 좀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이제 정보체계 표준 지침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고,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도로공사에서 주요적인 근거로 사용하는 게 이 목적물 기반 설계 내역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WBS 7단계 하고, 제목에서도 언급되지만 이제 목적물 기반, OBS 기반으로 이제 설계 내역서를 한번 바꿔보겠다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설계 내역서는 그냥 CBS라고 보시면 돼요. 그 WBS 적용 안 한다 그랬죠. 설계 당시에. WBS도 없고, OBS도 아직 없고, 오로지 CBS. 그냥 단가만 이제 주로 이제 한 거예요. 작업 행위에 따라서.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는 지금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내역서를. 원래는 내역서가 이거죠. 저희가 흔히 보는 수량 곱하기 단가 곱하기 해서 금액 나오는 거. 이건데 앞으로 빔 과업 같은 경우에는 내역서를 엑셀 형식의 이런 양식으로 가겠다. WS도 표현해주고 CBS도 표현해주고 OBS도 다 반영을 하겠다. 이거는 어차피 CBS는 WBS로 하나, OBS로 하나 똑같아요. 같이 연계돼서 그냥 돈만 보여주는 구조고, 결국엔 WBS 7단계에 대응되는 OBS 코드를 만드는 겁니다. 4단계로. WBS 7단계하고 대등한 관계예요. 그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애량 축구 같은 경우 7단계로 어림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7단계가 이제 뭐 애량 축구로 잡히잖아요. 설령 이렇게 이제 저희가 나눠주도 않았던 토공 구간을 갖다 구간별로 나누고 방향별로 나누고 해서 7단계까지 왔다서 쳐요. 그러면 이거는 이 애량 축구는 토공 1구간에 있는 애량 축구의 모든 합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뭐 형식법 구분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위치별, 개소별로 다 흩어져 있는데 그 구분도 안 돼 있어요. L형축구 통으로 7단계 돼 있고 거기에 대응돼서 OBS 코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조차도 지금 현재 설계 저희 시스템 현상으로는 표현하기 힘들다는 거죠. 통으로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빔에 대한 장점이 거의 좀 사라진다고 봐야죠. 우리가 객체를 딱 클릭했을 때 거기에 어떤 그 객체 단위로 어떤 속성 정보도 볼 수 있고 수량 정보도 볼 수 있고 금액까지 볼 수 있다면 더 좋고, 근데 금액까지 그런 식으로 보게 되려면 이게 통으로 가면 안 되고 한 단계 더 확장하고 또 한 단계 더 형식별로 나눠질 때마다 그 단계가 확장돼서 그런 부분이 특정해서 하나의 이제 코드화 됐을 때 이 부분을 클릭했을 때 5D 뭐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OBS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집수정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집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배수공이고 이제 내역서 적용 수량에 이제 집수전공이 이제 잡히겠죠. 그래서 뒤에 이제 자재도 따로 집게 해주죠. 나중에 광물자재 따로 빼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집수정에 대한 뭐 이월수량 집계도 나오고, 현황도 나오고, 그 현황에 이제 단위수량을 곱해서 최종에 이제 내역서가 나오는 구조인데, 근데 WBS로 따질 것 같으면, 이렇게 1단계는 시설이고, 공정, 3, 4, 5, 6, 7단계 해봐야 집수전공의 쌓기부 집수정이냐, 깎기부 집수정이냐, 끝. 근데 집수정은 쌓기부 집수정만 해도요. 이제 쌓기 집수정이 7단계에 걸려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확장해서 이 쌓기부 집수정에 열견되는 횡배수관이 있잖아요. 그 횡배수관이 토피가 6m를 넘냐 안 넘냐서 또 나눠져요. 서라운딩이 이제 관보호공이 콘크리트로 이제 이렇게 둘러싸는 그게 필요하냐 안 하냐. 6m가 넘으면 필요하고 안 하면 필요하지 않으니까 결국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8단계 가야 되는 거예요. 7단계는 구분 안 돼요. 그리고 또 토피고가 6m 넘느냐, 그러니까 서라운딩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틀리지만 횡배수관이 광경이 몇 미터에 따라서 또 나눠지는 겁니다. 결국엔 집수정은 제대로 표현하려면 2단계는 더 확장이 돼야 되고요. 최소가 아니라 하나 더 확장하면 계속까지 확장이 되겠죠. 적어도 형식까지도 포함되고 계속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OBS가 4단계는 볼까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이제 뭐 도로공인 거죠. 공통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배수공이에요. 3단계에서 집수전공이 나와요. 마지막 4단계 해봐야 결국 이 또한 아까도 이제 뭐 7단계 대응했다듯이 똑같게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죠. 쌓기부냐 깎기부 집수정이냐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OBS를 4단계까지 지금 이제 그 안에서 제시가 됐는데 그 도로공사에서도 그렇게 가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불안정한 겁니다. 모호한 거고. 그래서 WBS든 OBS든 현재 7단계하고 4단계는 부족하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OBS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WBS하고 OBS하고 묶어서 같이 가는 겁니다. WBS 이미 분류를 해주고 OBS에서 따로 가는 건데 결국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토피 구분도 필요하고 광역역 부분도 필요하고 해서 2단계가 더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계속까지 가려면 3단계가 더 나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부영축구에 가는 건데 좀 전에 이제 집수정 선형 구조물을 했으니까 이제 점형 구조물 집수정에서 했으니까 이거는 부영축구에서 된 건데 부영축구도 똑같습니다. 7단계에서는 부영축구밖에 안 돼요. 부영축구라는 거는 형식이 1이 있고 2 있고 3은 또 3-1이 또 나눠져요. 결국엔 형식만 해서도 2단계가 더 늘어야 되는 겁니다. 위치까지 하면 3단계 늘어야겠죠. 이거는 이제 암거에 대한 건데요. 암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7단계든 이제 WBS 7단계든 OBS 4단계든 간에 뭐 통로암거냐 수량암거냐 그거 구별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위치별 이렇게 되면 이제 WBS 7단계를 볼까요? 구간에 있는 암거를 통치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객체별 구분도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확장이 필요하다. 결국엔 교량은 다행히
WBS 7단계와 OBS에 적합합니다. 조금 뭐 교량 받치까지 가고는 좀 늘어날 이제 여지는 있지만, 여하튼 간에 기초 있고, 뭐 기둥 있고, 코핑 있고, 그 기초에 뭐 이제 뭐 하부 기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교각의 기초, 그 다음에 기둥, 코핑해서 7단계에 얼추 맞아요, 교량은.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각별로 또 교각의 코핑, 기둥, 기초별로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현재 WBS에서 합쳐버려요. 그래서 분류가 필요하다, 객체별로.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이제 쭉 말씀드렸던 집수정이나 부영축구라든지 암그라든지 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다음 OBS 기준으로도 더 확장이 필요하다. 제가 WBS가 왜 돼야 된다고 말씀 안 드린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 지침엔 확장에 대한 걸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WBS는 고정하고 확장돼야 된다면, 그리고 OBS를 적용해야 된다면 OBS를 확장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기도 하고, 저희랑 같이 이 부분은 이제 같이 공부하는 저희 복수 생각이기도 합니다. 많이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 이런 식으로 좀 귀결이 좀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토해 보니, 결국에 이렇게 최소 2단계, 최소 많으면 3단계, 4단계까지도 코드가 확장돼야 된다. OBS가 당연히 4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 확장이 돼야 어느 정도 객체별로 좀 우리가 빔에 맞게끔 적용할 수 있다라고 좀 이제 생각한 바입니다. 그래서 객체별로 체계가 이제 OBS를 확장하기 전에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속성 정보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 건지. 지금 보면 부영축구가 얘는 형식 1이고 얘는 형식 3-1이고 얘는 3-2지만 WBS 코드하고 OBS 코드가 다 동일한 거예요. 7단계하고 4단계로 갖다 정리하게 되면 부영축구 통으로 똑같으니까 구간별로 WBS 코드가 달라질 일이 없는 거예요. 객체는 틀리지만, 형식도 틀리지만, 개소도 틀리지만 필수 정보인 WBS, OBS 코드가 다 똑같게 되는 거예요. 확장 안 하게 되면.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제 확장한 후면 이제 당연히 형식이 틀리게 되면, WBS 코드는 제가 확장 안 했기 때문에 다 동의하겠죠. 다만 OBS 코드는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넘버링이 되면서 확장하게 되면 틀려질 수 있게 되겠죠. 다르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내역서도 바꿔야 돼요. BIM에 맞게끔. 당초에는 이 깎기부 지수정이 형식별 구분도 안 되고요. 개소별 구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구간별, 그래서 다 합쳐서 구간별 총 수량만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위별로 콘크리트 얼마, 거푸집 얼마, 수량 다 더해서. 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빔에 맞지 않은 옷이다. 지금 현재 내역서, CBS 기준은, 내역서는. 그래서 도롱사가 현재 내역, 이제 목적물 기반의 이제 내역 체계 개선을 통해서 이런 형식으로 가겠다고 했고, WBS 7단계에 대응하는 OBS를 적용해서 내역을 이제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또한 기존에 CBS를 그대로 준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깎기부 집수정이다. 아까 다 풀어서 있었잖아요. 그렇게, 내역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형식별,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리스트업 돼야 된다는 거죠. 형식별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깎기부, 이제 아까 깎기부 같은 경우는 이제 토피고의 구분이 있는데, 깎기부는 형식 1에서 5까지 있고 아마 4가 이제 좀 많이 나눠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형식별로 보여지면 형식은 단위 수량이 같으니까 개소수만 나오면 단위 개소당 공사비도 알 수 있고 이 타입의 총 개수도 알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빔이 적정하다는 거죠. 이거는 심지어 이걸 갖다 하나 더 확장하면
이 타입의 위치 있잖아요. 스테이션. 그걸 갖다 또 확장해서 넘버링 하게 되면 모든 게 이제 빔이랑 어울리게 되는 거죠. 객체별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해도 수량 사출 필요 없습니다. 이 내역서만 보고, 아, 당초는 이렇게 이 위치에 집수정이 쭉 있었는데, 변경에는 뭐 안 돼 있으면 없고, 더 추가됐으면 없던 게 보일 테고, 이 내역서만 봐도 설계 변경을 현황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수량 사출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준, 이제 복스 기준으로 이제 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좀 고민하고 막 이제 관련 이제 학습 연구용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 게 있어서 결국엔 이 내역서까지 바꿔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빔에 맞게 되고 나중에 이제 모델상에서도 객체에 단가를 부여해서 그다음에 그 공정 계획을 부여해서 4D, 5D까지도 가능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수량 사출서도 바꿔야 되고 내역서도 바꿔야 돼요. 근데 부담감이 크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설계했었던 어떤 그 WBS를 다 발령하려다 보면 토공 구간도 나눠야 되고 그 부담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사만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만 지금 집수정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이미 이제 사키부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토피고에 따라서 그다음에 깎기부 지수도 이 형식에 따라서 이미 다 분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광경에 따른 분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얘를 갖다가 이런 행위들로 하기 위해서 쭉 다 집계를 해서 이 행위별로 지금 동기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꾸자는 거죠. 아까 내역서 그것처럼. 다만 중간에 Q셋이라는 항목이 있어야겠죠. 집수정에 대한. 그래서 현재는 뭐 이제 기존 그걸 활용해서 좀 이제 더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해 어떤 과정에서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작업을 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OBS 기반 내역서라든지 수량 사출서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한번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려 볼게요. 그 샘플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재 같은 것도 객체에 들어와야 되고 지금까지 다 자재는 분리했었잖아요. 광급 자재로 빼거나 뭐 사급 자재로 넣거나. 근데 이렇게 되면 객체에 자재값도 들어와야 되고 자재 음원비도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타설하는 비용도 봐줘야 되지만 자재값을 봐야 되는데 타설하는 수량이랑 자재 수량은 차이가 있거든요. 얘는 할증을 주거든요. 그것까지 반영해서 객체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 샘플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 되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것도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발표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제 쭉 이제 말씀은 이제 그 WBS하고 OBS를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OBS가 적용된 빔 데이터로부터 저희가 기존 수량 산출서도 보완해서 그 수량 산출서 아이템마다 이런 Q셋을 만들고 P셋도 만들고 결국엔 다만 이 P셋, Q셋별로 CBS를 적용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이 CBS를 통해서 내역서를 만드는 어떤 그 빔 설계에 맞는 어떤 수량과 내역 체결의 전환은 이게 빔 설계를 하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야 요즘 이제 말 많이 나오는 어떤 BIM에 대한 효능감이라든지 뭐 체감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것도 좀 이제 이렇게 부식시킬 수 있는 그런 거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발표를 이제 하려다 보니 이런 주제가 좀 적당하다 싶어서 이제 올 초에 작업을 했었던 거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이제 발표라는 형식으로 이제 보고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된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학술연구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간 보고를 이제 마쳤습니다. 다음에 또 정리되면 추가적으로 또 보고를 드릴게요. 이제 오늘 저희 발표는 이제 여기서 끝이고요. 저희 이제 복스는 어떤 집단 지성의 힘을 믿습니다. 그 효능감도 느끼고 있고요.
혼자 막 이제 막 키고 이제 막막하고 막 그럴 때, 같이 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막 어떻게 보면 경쟁자고 타 회사일지언정 저희 모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막 답답하고 막혔을 때 좀 기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제 입장에서 공감해주고, 참 그러면서 또 위안도 또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주저하지 말고 먼저 이제 뭐 문의가 있거나 뭐 자료 요청이나 있거나 하면 주저 말고 저희들한테 그 누구들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희는 기꺼이 저희가 뭐 잘해서 뭐 이렇게 나누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 같이 고민할 수 있고 그게 더 낫다라는 거죠. 혼자 고민하고 그런 것보다. 그래서 주없이 저희들한테 이제 연락도 주시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 향후 이제 하반기 세미나도 또 그런 주제들을 선정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안 받아요? 질문보다 지금 이제 왜 저희가 지금 뒤에 좀 긴 내용 좀 있었잖아요. 저걸 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좀 연구 과제를 하고 있는데 석사모님 이제 기본적으로 발표해 주셨고, 이걸 왜 하냐면은 비마신 분 알겠지만 WBS로 표현되는 게 저희는 객체를 10개로 나눴는데 WBS는 10개를 그냥 한 개로 표현해요. 아까 표현한 것처럼 한 개 가지고선 10개, 우린 10개로 나눴는데 10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러면 OBS 써라. OBS도 그래도 한 5개? 2개? 이거밖에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늘린 거고, 이게 지금 연구 과제인데 이게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빔에서 나누는 객체별로 다 코드 구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는 왜 이걸 써야 돼, 이 코드 써야 돼, 수량이 왜 빔에서 안 나왔니, 2D 수량이랑 빔이랑 왜 수량이 안 맞니, 이런 거를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거 개선이 되면은 향후에 이제 연구 과제 끝나면은 프로젝트에 아마 반영이 될 건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게 뭐 실용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빔하면서 빔에서 나온 수량이 그대로 2D 수량하고 일치하고, 뭐 2D 수량이랑 일치하는 표현이 그렇지만 빔 수량이 그대로 뭐 본까지 다 나올 수 있게 되는 체계 마련하고 있어가지고 이 뒤에 좀 설명을 드린 거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저희도 고민 엄청 많이 한 건데, 이게 나중에 되면은 아마도 좀 더 빔하시는 분들이 코드가 뭐 100개가 됐든 뭐 1000개가 됐든 있으니까 그 중에 골라가지고 맞는 코드 써서 객체랑 수량이랑 일치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려는 체계라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싶었어요. 비밀 보호에 대한 서약서를 쓰신 양반이 다음 내용 같은 게 함부로 말씀하셔. 어쨌든 그런 내용 때문에 하여튼, 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 예를 들어서 표지판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표지판이 뭐 단주식부터 해서 복주식, 내민식, 뭐 양내민식도 있고, 내민식이라고 하더라도 표지판이 1개 붙는 거, 2개 붙는 거 굉장히 다양하고, 일단 표지판 구성 자체도 기초부터 해서 그 지주하고 세로 지주, 성토 분야, 절토 분야 따라서 또 틀려요. 또 같은 표지판이라도. 네,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OBS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집수정을 갖다 말씀드렸는데, 깎기부 집수정이 1에서 5형식이 있고 4형식 같은 경우에는 4-1, 4-2, 4-3 이렇게 나가요. 그다음에 4- 그게 하나 더 나가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표지판도 그런 형식을 빌어서 단계가 필요할 때까지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분류가 가능해요. 코드 부여가 가능하고 객체를 선택했을 때. 근데 이제 확장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민식이라고 하나를 예를 들어 보자고요. 내민식이면은 이 표지판 사이즈나 개수에 따라서 지주의 사이즈도 달라지고 기초 사이즈도 달라지고. 네,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어떠한 방법론으로 구분을 할 건가? 네. 라는 게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집수정도 말씀하셨는데 하다 보면 뭐 제작 집수정 여러 가지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다 별도로 부여가 되는 거예요. 네, 제작 집수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어느 정도 일정 이제 집수정 깎기부 집수정
쌓기부 집수정, 부채도로 집수정, 제작 집수정이에요. 그게 7단계입니다. OBS는 4단계고요. 그럼 제작 집수정은 이제 위에서부터 깎기부터 해서 4번이다. 제작 집수정이 4번이다. 한 단계만 더 나가면 01번이 확장 가능하잖아요. 01번부터 99번까지 배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아니 근데 그 예를 들면은 그럼 제작 집수정이 원래 3가지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01부터 03까지 붙일 거 하잖아요. 다섯 개 하나 더 확장해서. 네. 하나 더 확장해서. 네. 근데 이 OBS라는 게 이 프로젝트에만 사용할 수 있는 코드인가? 아니면은 네. 이 다른 프로젝트에 공통적으로, 예, 네, 갖고 갈 수 네, 있는 네. 건가라는 문제가 또 생기게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작 집수정 같은 경우는 그는 특이한 경우라고 봐야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표지판트 같은 경우는 보명적인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수공하고 이제 과업 내용이 배수공하고 교량 거더예요. 샘플까지 제출할 계획인 게. 이제 부대공은 이제 말씀하신 표지판을 갖다 지금 보여놨지만 제 예상엔 결국엔 뭐 땅가기 비추등 4- 뭐 3- 얼마가 나가는 그런 경우처럼 층층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규칙은 분명히 있어야겠죠. 근데 아마 그런 규칙은 거의 좀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집수정처럼. 그러니까 그 표지판 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 그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제품이 있고 저희는 컴포넌트인데 저희는 다 파트로 그냥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표지판 전체가 하나의 파트인 거죠. 예. 근데 이 표지판 수량을 구하다 보면 그 안에 네. 표지판 사이즈하고 근데 저희가 보통 내역서 적은 수량에는 EA로 표현되는 것들이잖아요. 결국엔 표현되는 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엔 통으로 봐야 돼. 기준하고 사이즈하고 다 구분이 되고 왜냐면 기초 사이즈 달라지고 네.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코드랑 상관없이 코드만 보여야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결국엔 얘는 그 코드는 정해지는 거고 그 각 해당되는 CBS로 표현되는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엄청 많아지겠네요. 예. 그렇죠.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것 중에 이제 그 맨 뒤에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스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수량 한쪽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기초별이든 뭐든 이렇게 뭐 사이즈별로 바뀌게 돼 있지만 다 결과론적으로는 쭉 리스트업된 그 스테이션에 대한 거는 각각 하나의 독립된 번호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뭐 사이즈는 바뀌겠지만. 근데 그 뒤에 있는 스테이션 번호까지 딱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수량 가출서의 객체가 갖고 있는 수량으로 그 아까 Q세 왜 들어있는 이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내용들이 바뀌는 것들이죠. 같은 뭐 맨 뒤에 있는 스테이션 단위로 해가지고 1, 2, 3, 4, 5, 6, 7, 8에서 10가지가 나왔다 표지판이 10가지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기초 사이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다들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표준도로 쓸 수 있는 건데 쓰지만 각각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쓰기 때문에 스테이션별로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럼 웬만한 표지판들이 수십 가지 되는 게 다 정리를 미리 사전에 해줘야 된다. 해놓으면 좋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표준화가 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있을 수 있죠. 예. 뭐 이제 IC가 접속되는 기존 도로에 보는 이상한 표지판들 있잖아요. 건드려야 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리도 네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설계자들은 이제 엔지니어들이 그런 거에 너무 얽매는 게 저는 좀 싫어요. 비슷한 거에다 갖다 붙이면 될 거를 돈 얼마 차이 난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가 그 연구 과제이기 때문에 뭐 전 공종에 전부 다 아우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큰 틀만 말씀하신 것처럼 웬만한 건 다 표현하자. 그리고 큰 규칙은 WBS는 우리 안 건드린다. 원래 다른 발주처는 다 건드렸는데 도롱사는 안 건드리로 돼 있기 때문에 WBS 코드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부분을 OBS에서 확장을 시키자라는 개념인 거고 WBS 코드 플러스 OBS가 되면은 그냥 하나의 유니크한 코드가 되는 거죠. WBS 이미 뭐 유니크한 코드가 나오겠지만 거기에 OBS까지 합쳐서 뭐 6자리, 8자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유니크한 코드가 돼서 그냥 우리가 만든 객체가 뭐 10,000가지가 되더라도 하나의 유니크한 코드로 다 부여가 되니까 그 코드별로 찾아가지고 그냥 나오면은 수량은 나오고 피셋큐셋은 큰 틀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갖다 쓰는 개념으로 가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시범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감독님한테 얘기했던 게
샘플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그래야 바뀐다. 그 누구도 못한다. 그래서 시범사업 선정해서 선행사업 후에 검증 후에 뭐 확대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는 일은 아니고. 근데 문제의식은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많이 바뀌는 부분이라서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또 WBS 코드 할 때 이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 공통 상행 하행 네, 보통 그렇게 나오죠. 공통상의 하행. 그게 저는 좀 되게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비분리 선형 같은 경우는 얘는 공통인가요? 네. 아니면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선형의 진행 방향으로 해서 우측이다 하고 해서 뭐 하행이고 좌측으로 해서 상행이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비분리에 이제 양쪽에 V형 축구가 이렇게 딸려 있어요. 네. 그럼 얘든 다 공통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 분리 선형에 해당하는 것만 방향성을 갖고 있는 객체가 되는 건가요? 좀 그냥 교량만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왜냐면은 그게 이제 어쨌든 방향성을 다 갖고 주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교량만 그렇다, 교량 터널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이제 그렇게 했으면 그럼 좋겠다. 나머지 토공 시설물들, 부대 시설물들은 다 솔직히 이제 토공을 가면 된다. 구간별로 나눈다는 거는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아까도 잠깐 제가 이제 그런 T2를 갖다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토공 같은, 그러니까 도로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은 어떤 문제 제기랑 검토가 좀 뒤따라야 돼요. 이게 어느 한 사람 뭐 개인 뭐 그런 생각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돈이 걸린 문제라 이거는 좀 중론을 모아야죠, 한마디로. 말씀하신 대로. 그 배양검하고 제천용으로는 다 끝났잖아요. 준공. 네네네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ORD에서 네. IT 타입으로 정의를 해서 다 내역을 네, 오늘 보여드린 게 다 제천용을 저희 그럼 과업 진입 파일이죠. 나이스까지 가서 네, 네, 지금 네, WBS 코드하고 OBS 코드까지 다 입력이 된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예. 이렇게요? 네. 저는 이게 아직 정의가 좀 그러니까 네. 통합본에서만 강타해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서준님표가 앞으로 네. 정을 해야 되는데 네. 굳이 그렇게 아니 뭐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 입력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원본 파일에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원본 파일이 아니라 모델 통합 모델용 소프트웨어에서 지금 넣으신 거잖아요. 그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제 원래는 제 생각은 아닌데 그렇게 해도 너무 어딥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IFC를 뽑아서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IFC 뽑으려면 원본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안 돼서 이제 나비석에서 넣었다는 얘기죠. 특성에다가. 저희가 예전에 대란강진 할 때 대란강 하면서 이제 나비석에다 해서 이제 WBS를 거기다 넣었었거든요. 네. 원래 넣기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잘못된 거다라고 처음엔 얘기는 했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방향성도 없고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없으니까 결과론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설계치에서 항상 했던 말이 IFC는 못 쓴다. 지금이야 이제 어느 정도 IFC가 정보를 많이 끌고 들어오지만 예전에 다 누락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못 썼거든요. 그래서 IFC는 그냥 정보를 넣어내놨어. 또 오래 걸리는데 제출만 할게. 끝내주지.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제 IFC에서 어느 정도 정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IFC의 중요성이 올라가고 정보를 또 다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넣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전에는 안 넣어서 넣었던 것들을 지금 이제 원본 데이터에서 처음부터 템플릿부터 다 적용해가지고 또 만들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거를 하는 데는 아마 유심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지금부터 만들어서 이제 서로 저희가 뭐 경호에서도 제공해 주시겠죠. 그런 것들 가지고선 또 발전시켜가지고 뭐 이게 벤틀리 쓰신 분들은 자료 공유 잘 되니까 서로 이제 공유해서 업데이트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한 10분 쉬었다가 엄성구님 한 시간 다시 하실래요?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